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전대리입니다. 오늘은 저의 퇴사 경험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3번의 퇴사를 했고 현재 4번째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경험을 했고 계산을 해보니까 8년차 직장인이더라고요.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IT 업계 자체가 이직이 잦은 편이긴 한데 퇴사 경험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사실 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제 첫 직장 입사 동기 중에 한 명은 아직도 그 회사에 근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과 비교했을 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다고 봅니다. 제가 3번의 퇴사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전 직장들의 퇴사 사유, 퇴사 과정,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회상을 하다가 조금 격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회사는 저에게 적성, 사수, 배울 점 이 3가지의 중요성을 알게 해줬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저는 첫 직장 생활을 대기업에서 시작했는데요. 제가 공부엔 소질이 없어서 전문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대학에 가서는 나름 열심히 해서 감사하게도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됐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 중 하나가 이 회사 합격 발표 확인했을 때예요. 그때 정말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거든요.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좋은 게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취업 축하한다고 회사에서 과일 바구니도 보내주고 정장에 꽂는 배지도 주고 명함에도 누구나 아는 로고가 딱 박혀 있으니까 정말 자랑 많이 하셨거든요. 복지나 급여도 괜찮고 이렇게 장점들이 많은데도 이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그 퇴사 사유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엉뚱한 부서 배치예요. 저는 기계 전공을 해서 전공과 맞게 지원하고 인적성 검사하고 면접을 봤는데 실무에 투입되고 나서 보니까 엉뚱한 부서에 배치가 된 거예요. 같은 사업장에 배치된 동기가 6명인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공과 관련 없는 부서에 들어온 거죠. 내 적성에도 전혀 맞지 않고 아예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사수라는 사람은 저희한테 하루 종일 소리만 질러요. 두 번째 사유가 이 사수 때문이에요. 뭘 알려줄 생각은 안 하고 타사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도 저희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엄청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내니까 혼나는 거에 무덤덤해지고 적응이 돼서 어느 순간 저와 동기들이 대들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사유는 배운 게 딱히 없었다는 점이에요. 1년 동안 다녔는데 제대로 배운 건 없고 정말 톱니바퀴 같이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해야 하니까 제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윗분들 대부분이 업무는 뒷전이고 술 대접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랑 맞지 않았어요. 정말 어렵게 입사한 회사이고 복지나 급여가 괜찮았기 때문에 쉽게 관둘 수는 없어서 1년은 채워보자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배우는 것도 딱히 없고 혼나는 이유도 모르는 채로 혼나는 게 일상인 회사 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출근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무단 결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철없는 행동인데 회사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도 안 받고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동기들하고 부장님께 계속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고 다음날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출근해서 그 사수를 제외한 모든 상급자분들하고 1대1로 면담을 했어요. 그만두지 마라, 나가면 재취업 힘들다, 그 사수 때문이면 팀을 바꿔줄 테니 계속 다녀라 라고 설득을 하셨지만 적성에도 전혀 맞지 않고 사람에게 질린 상태였기 때문에 대책 없이 그날 바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또 실수했던 게 퇴사 이유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그냥 퇴사한 거예요. 일하면서 적성의 방향은 파악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제 본래의 직무는 전혀 관심이 안 생겼는데 PPT로 선배들 발표 자료 만드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 관련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퇴사를 하고 학교를 다니려고 알아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조사했었으면 퇴사 시기와 맞게 미리 입학 신청도 했을 텐데 대책 없이 그냥 퇴사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공부든 이직이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쉬고 다음 해 1년 동안 전혀 다른 업종인 디자인 공부를 해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회사는
4대 보험과 퇴직금 계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원이 15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 에이전시였는데 연봉은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적었고 여기는 인턴 기간만 6개월에다가 급여도 80%에 4대 보험도 가입시켜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인턴이라고 급여 적게 주고 4대 보험 가입 안 시켜주는 회사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급여는 말할 것도 없고 4대 보험이 적용 안 되면 그 기간이 경력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고 업무 자체가 적성에 맞으니까 일이 힘들어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 회사를 다닌 지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업계 특성상 다른 회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요. 제가 속해 있는 회사보다 큰 회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를 좋게 보셨는지 이직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더 높은 연봉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래 고민하지 않고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예정일 3주 전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시고 인사도 잘 나눴어요. 그리고 예정일에 별 문제 없이 퇴사를 했는데 문제는 퇴사 후에 생겼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퇴직금보다 100만 원 정도 적게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영지원팀에 전화했죠.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인턴 기간 6개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지급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사실 저보다 먼저 퇴사하신 분들에게 얻은 정보가 있었거든요. 대표가 인턴 기간을 맘대로 넣고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인턴 기간을 포함시켜주고 누구는 인턴 기간을 빼는 거죠. 주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인턴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서 주더라고요. 제가 경영지원팀 직원한테 그랬어요. 퇴사한 사람들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고 누구 줬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3년을 일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그럼 신고해야겠네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날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머지 금액 입금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래 일한 사람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그 회사에서 퇴직금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이후에 퇴사하는 사람들은 다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퇴사 전에 꼭 퇴직금 계산해보시고 잘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는 출퇴근 거리와 빌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회사 위치를 찾아본 건데 지도상으로는 저희 집에서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렇게 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2호선의 인파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강남역에서 환승을 해야 했는데 그 피로감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막상 실제로 출근을 해보니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자리도 없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가니까 다리 아프지 허리 아프지 그렇게 집에 가면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힘든 가운데 회사에 빌런들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말하는 빌런들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연차에 비해 업무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업무 관련 거짓말을 많이 해서 피해를 주거나 나이나 직급으로 아랫사람들에게 윽박지르면서 찍어 누르려고 하거나 동료 뒷담화를 많이 하거나 항상 부정적인 태도로 기운 빠지게 하거나 말투가 공손하지 않고 예의 없거나 쓰다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을 나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빌런들 때문에 회사에서 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간 여러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결국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2년 조금 넘게 근무했는데 사실 1년차 때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출퇴근이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관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봉을 엄청 올려주시더라고요. 금융치료로 1년을 더 다니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빌런과 지옥철이 돈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직할 회사를 구해놓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놓고 보니까 전 직장들의 단점만 잔뜩 적어놨는데 사실 장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단점이 워낙 큰 게 문제여서 가려졌지만 그래도 저에겐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퇴사 사유 중에 퇴직금, 4대 보험, 출퇴근 거리는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퇴사 경험이 없는 분들은 퇴사 자체가 두려울 수 있어요.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퇴사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퇴사라는 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꼭 겪어야 하는 일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